SWBS. 여기는 진리의 소리, 젊음의 소리, 서울여자대학교 교육방송국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9월 10일 화요일 저녁 방송을 시작합니다. 신이들이 똑똑해지는 라디오 슈톡라 화요일 방송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신소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서영입니다. 최근 이커머스 업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로 인한 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소상공인들의 연쇄도산이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이커머스 업계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회복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번 슈톡라에선 티맵프 사태를 둘러싼 논란과 주요 쟁점, 그리고 이커머스 시장의 미래 전망까지 낱낱이 살펴보겠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온라인 쇼핑몰인 티몬과 위메프에서 발생한 미정산 문제가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산 지연으로 인한 피해 규모가 상당하다고 들었어요. 기자님, 해당 사태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실 수 있나요? 네, 지난 7월 티몬과 위메프에서 구매한 여행 상품들이 줄줄이 취소되는 사태가 벌어졌는데요. 갑작스럽게 구매 취소를 통보받은 소비자들의 항의가 빗발치면서 이른바 티메프 사태가 공론화됐습니다. 티몬과 위메프는 소비자와 판매자를 중개하는 오픈마켓으로 소비자가 이를 통해 상품을 구매하면 그 대금을 판매자에게 정산해줘야 하는데요. 이번 사태는 판매자인 여행사에 티몬과 위메프가 대금을 정산해주지 않아 발생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가 상품 금액을 결제하면 그만큼 판매자에게 정산을 해줘야 하는데 티몬과 위메프가 이를 돌려주지 않은 거군요. 그래서 판매자는 상품을 제공하지 못하고 소비자는 금액을 지불했음에도 상품을 누릴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 거고요. 맞나요, 기자님? 네, 맞습니다. 이에 소비자들이 상품 환불을 대거 요구했지만 환불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계속해서 불만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현재 티메프 사태로 인한 피해액은 1조 3천억 원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티메프 피해 판매자 소비자들은 검은우산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해 집회를 여는 등 사태 해결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피해액 규모가 상당하네요. 피해액이 눈덩이만큼 불어난 데는 특별한 원인이 작용했을 것 같은데요. 티몬과 위메프가 판매자들에게 대금을 정산해주지 못하고 또 소비자들에게 환불을 해주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네, 티몬과 위메프는 큐텐그룹에 속해 있는 계열사인데요. 큐텐그룹이 다른 계열사인 큐익스프레스의 나스닥 상장을 목표로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 티몬과 위메프를 이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고객 유입을 위해 무리한 할인 행사를 진행하면서 소비자가 지불한 금액이 판매자에게 바로 돌아가지 않고 프로모션 비용 등으로 빠져나갔다고 합니다. 큐텐그룹이 자회사의 주가 상승을 목적으로 자금을 유용하다 피해 규모가 커진 것이군요. 피해 보상을 위한 신속한 해결 방안 모색이 필요할 것 같네요.
기사를 보다 보면 TMF 사태로 인해 이커머스 업계에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서 이커머스는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요? 네, 이커머스는 전자의를 뜻하는 일렉트로닉과 상업을 의미하는 커머스의 합성어인데요. 전자상거래, 즉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상품과 서비스를 거래하는 모든 활동을 말합니다. 그렇군요. 이커머스 시장이 성장하면서 다양한 종류의 온라인 플랫폼들이 생겨났을 것 같아요. 아까 기자님께서 티몬과 위메프가 오픈마켓이라고 하셨는데 이것도 이커머스의 한 종류인가요? 네, 맞습니다. 오픈마켓은 이커머스의 하위 개념 중 하나로 다양한 판매자가 동일한 플랫폼에서 자유롭게 상품을 등록하고 판매할 수 있는 온라인 시장을 의미합니다. 플랫폼은 단순히 거래를 중개하는 역할을 하고 판매자가 플랫폼에 입점해 거래를 이루게 됩니다. 아, 그러면 오픈마켓에서 플랫폼 자체는 상품을 소유하거나 판매하지 않는 거군요. 판매자와 소비자를 이어주는 연결고리 같은 역할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기자님, 이커머스의 종류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더 알려주실 수 있나요? 네, 먼저 브랜드에서 직접 제작한 플랫폼을 통해 자사 제품을 판매하는 자사몰이 있는데요. 이런 자사몰과 오픈마켓의 요소가 결합된 종합몰, 그리고 특정 회원들에게만 할인된 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폐쇄몰도 있습니다. 최근엔 특정 분야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버티컬 커머스 플랫폼도 많이 생겨났죠. 이렇게나 다양한 종류가 존재한다니 이커머스 시장의 발달로 판매자들은 판매 목적에 맞게, 소비자들은 구매 목적에 맞게 플랫폼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넓어지게 된 거네요. 이로 인해 온라인 쇼핑의 질이 높아진 것 같은데요. 그럼 여기서 온라인 쇼핑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시민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평소에 온라인 쇼핑하는 걸 즐기는데요. 오프라인 매장보다 접근성도 좋고 할인 행사도 자주 하는 편이다 보니까 온라인 쇼핑이 일상화된 것 같아요. 언제 어디서나 뭔가가 필요할 때 바로 구매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직접 실물을 보지 못하고 구매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긴 하지만 여러 플랫폼을 통해 다른 사람들 리뷰도 볼 수 있고 가격 비교도 손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시민분께선 이커머스 플랫폼을 통해 보다 합리적으로 소비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네요. 확실히 오프라인 매장에 직접 찾아가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가격 비교도 쉽지 않고 이전 구매자들의 사용 후기도 알지 못해 답답할 때가 있는데요. 이커머스 플랫폼을 이용해 최저가로 구매를 하고 나면 엄청난 이득을 얻은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네, 맞아요. 하지만 팀F 사태가 바로 이런 최저가, 파격적 할인과 같은 프로모션을 내세우다 피해가 발생한 사례인데요. 자극적인 프로모션으로 고객을 유입시킨 후 고객이 지불한 대금을 기업의 영리를 위해 악용한 겁니다. 고객 유입을 목적으로 소비자들의 심리를 이용해 적자를 감수하면서도 무리하게 할인 행사를 진행한 거죠. 자회사의 몸집을 불리기 위해 판매자들의 자금을 돌려막기식으로 운영하면서 정산을 제때 해주지 않은 거군요. 네이버나 11번가, 지마켓 등은 구매 확정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하루나 이틀 안에 판매자에게 판매 대금을 정산해준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와 달리 티몬과 위메프는 정산 기한이 최장 70일이라고 하던데 맞나요, 기자님? 네, 맞습니다. 정산이 늦어지는 동안 판매 대금을 멋대로 활용한 건데요. 이에 정부는 해당 사태의 결정적 원인이 긴 정산 주기 때문이라고 보고 다양한 법제화 방안 마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기자님께서 이커머스의 정산 구조 문제에 관해 더 전문적인 견해를 듣기 위해 법무법인 정률 장시원 변호사님과의 인터뷰를 진행하셨다고 하는데요. 함께 들어보시죠. TMF가 결제 대행사로부터 받은 돈을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한다든지 예를 들어 경영 위기가 와서 그 경영 위기를 해결하는데 돈을 써버려서 셀러한테 줄 돈이 없게 된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이제 발생을 해서 지금 이런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여러 법률안이 발의되기도 했는데요. 일단 기획재정부 안의 내용은 정산 기한을 규정하고 그걸 좀 짧게 규정하겠다 이런 내용이고요. 예를 들어 40일 이내로 정산 기한을 법적으로 제한을 하겠다. 그리고 이런 정산 기한을 의무적으로 둬야 하는 업체들도 훨씬 더 확대를 하겠다. 이커머스 업체들이 대규모 유통업법이라든지 관련 규제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판매 대금을 소비자로부터 받았을 때 그 돈을 별도의 계좌에 따로 관리를 하도록 하는 걸 의무화하는 그런 조치를 담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
판매 대금은 원칙적으로 셀러한테 대금 정산 용도로만 쓰여야 되는데 그게 지금까지는 경영의 다른 목적으로 해서 쓰인다든지 하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고요. 세 번째로 이 피지사의 등록 요건을 강화함으로써 기본적인 여건이 되어 있지 않은 회사들이 피지사를 할 수 없게 하는 그런 규제도 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티몬과 위메프의 경우 중개업체로서 판매자에게 대금을 줘야 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으며 자금을 별도 관리해야 하는 규정도 없다고 하셨잖아요. 따라서 이러한 사각지대를 교묘하게 이용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렇게 법적 규제와 시장의 변화 속도가 맞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를 회색지대라고 한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시장이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되기 위해선 규제와 정책이 회색지대를 보완해야 하는데요. 예고된 사태였음에도 부실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다가 티맵프 사태로 이커머스 정산 구조에 대한 논란이 커지자 뒤늦게 관련 법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이커머스 시장이 성장하면서 다양한 종류의 온라인 플랫폼들이 생겨났을 것 같아요. 정산 구조 개선안뿐만 아니라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에 대해서도 규제 이상의 법안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고 들었어요. 네, 이는 빅 블러 현상을 경계해 이커머스 문제를 폭넓게 규율하고자 제기됐습니다. 이젠 이커머스 플랫폼이 단순한 온라인 상거래뿐만 아니라 결제 서비스, 물류, 콘텐츠 제공 등 다양한 기능을 통합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새 형태의 이커머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전자상거래법의 전면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 겁니다. 그렇군요. 그럼 여기서 티메프 사태에 따른 영향을 우려하는 입장을 갖고 계신 시민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티몬과 위메프는 우리나라 사람들 거의 모두가 아는 대표적인 이커머스 업체 중 하나였잖아요. 그래서 이번 사태에 대한 충격이 더 컸던 것 같아요. 어느 정도 규모가 있던 플랫폼에서 신뢰가 깨지고 나니까 온라인 쇼핑에 대한 두려움이 약간은 생겼는데요. 규제 강화가 빠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상황을 회복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사태가 있고 나서 다른 이커머스 업체들의 줄 폐업도 나타나고 있다고 들었어요. 하루빨리 피해 보상이 이루어지고 관련 규제가 보완되어 이커머스 업계에 안정이 찾아들면 좋겠습니다. 시민분께선 티메프 사태로 인해 위축된 소비 심리를 우려하고 계신 것 같네요. 실제로 지난 7월 티메프 사태 이후 온라인 쇼핑 거래액이 역대 최저 증가율을 기록했다는데 맞나요, 기자님? 네, 맞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7월 온라인 쇼핑 동향을 살펴보면 7월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19조 9,626억 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5.4% 증가에 그쳤습니다. 2017년 1월 이후 역대 가장 낮은 증가율인데요. 티메프 사태로 인한 온라인 소비 심리 위축이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커머스 업계에선 어떤 반응이 나타나고 있나요? 이커머스 업계에선 티맵프 파산으로 인해 중소 플랫폼의 줄도산이 현실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정산 대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에 온라인 플랫폼에 입점하길 망설이는 소상공인들도 늘었다고 합니다. 한편 이렇게 이커머스 시장에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판매자와 소비자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업들 간 경쟁도 나타나고 있다면서요? 네, 이번 사태로 각 이커머스 플랫폼들은 빠른 정산과 정산의 안전성까지 강조하며 탈티맵프 이용자들을 잡기 위해 경쟁하고 있습니다. 다른 플랫폼에 서둘러 자리를 잡아야 하는 판매자들을 대상으로 신규 입점을 지원해준다고도 하는데요. 이는 경쟁력 있는 판매자를 유치해 소비자들을 끌어들이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티메프 사태의 여파로 소비 심리가 위축되고 소상공인분들의 피해도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많이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티메프 사태의 장기화로 인해 이커머스 업계가 흔들리고 있지만 글로벌 디지털 경제의 주요 산업인 만큼 성장세는 계속될 것 같은데요. 티메프 사태로 인해 이커머스 업계 내에선 어떤 변화가 나타날지 궁금해지네요. 네, 티맵프 사태를 통해 신뢰라는 단어가 이커머스 업계를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로 떠올랐는데요. 이에 따라 대기업은 안정성 면에서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지만 자본력을 갖추지 못한 이커머스들은 서서히 도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합니다. 이커머스 시장의 부익부 빈익빈이 더욱 심화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번 사태의 영향으로 이커머스 시장의 전반적인 변화가 나타나겠군요.
기자님, 이커머스 산업의 전반적인 미래 전망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AI 기술이 발달하면서 알고리즘을 통한 소비자 맞춤형 추천 시스템, 챗봇과 같은 고객 서비스 자동화가 가능해졌죠. 이를 기반으로 각 기업은 개인화된 마케팅을 통해 소비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접근 방식을 계속해서 시도하고 있는데요. 기술의 발달과 함께 이커머스 산업이 혁신적인 방향으로 발전될 전망입니다. 그렇군요. 이커머스 산업의 긍정적 발전을 위해 판매자 지원 정책, 소비자 보호 정책도 명확히 마련돼 TMF와 같은 사태가 재발해선 안 될 것 같아요. 네, 규제 사각지대를 악용하고 이로 인한 피해가 나타나는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관리 감독이 잘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기자님과 이커머스 업계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TMF 사태의 원인을 분석해보면서 이커머스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아볼 수 있었던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또한 많은 소비자들을 불안에 몰아넣은 이번 사태의 악영향이 안타깝게 느껴지기도 했는데요. 기자님은 어떠셨나요? 저도 그랬어요. 사태가 예견됐음에도 방치되고 있다 피해가 커졌기에 정부의 뒤늦은 대응에 대한 아쉬움도 남습니다. 끊임없는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시대의 흐름 속에서 신중한 선택과 소비가 요구되고 있는 요즘인데요. 소비자들이 이커머스를 통해 더 나은 라이프 스타일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충분한 제도 마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슈동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더 유익한 주제로 또 만나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슈니들이 똑똑해지는 라디오 슈동라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제작에 제54기 보도부 사회과학대학 열린전공 1학년 김서영, 기술에 제54기 기술부 메타버스 융합 콘텐츠 전공 1학년 박희경, 진행에 제54기 아나운서부 언론영상학부 1학년 신소루, 제54기 보도부 사회과학대학 열린전공 1학년 김서영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SWBS 서울여자대학교 교육방송을 들으셨습니다. 서울여자대학교 방송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12시 30분부터 12시 50분까지 저녁 5시 40분부터 6시까지 총 40분간 정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청취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9월 10일 화요일 저녁 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기는 진리의 소리, 젊음의 소리, 서울여자대학교 교육방송국입니다. SWBS